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그냥 오랫동안 한 열흘 정도 목 감기를 심하게 알아가지고 강의에 조금 내용에 그 발음도 안 좋고 이렇게 조금 불충분한 점이 있었는데 오늘서부터 조금 목이 다시 이제 컨디션으로 한 7, 80%는 돌아간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박차를 가해서 저도 시간 나는 대로 하여튼간에 강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유정편 그 두 번째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논어 내용 가운데는 그냥 뭐 효도가 어쩌고 얘가 어쩌고 아주 그냥 고리타분한 고루한 내용들이 우리가 봤을 때는 뭐 현실성도 없고 그런 내용이 많은데 또 그 관점에서는 그 옛날의 관점에서는 이것 또한 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으니까 그냥 참고 잘 견디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멋지고 좋은 글 가운데도 논어에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니까 잘 참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자, 맹의자라는 사람이 공자한테 이제 효도를 물었는데, 자, 사람이 질문하는 것은 다 똑같아요. 어떨 때는 효도, 정치. 근데 공자는 그때마다 다 답이 다르다는 거. 자, 대뜸 한다는 소리가 거슬리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맹의자는 논하라 대부 중손시다. 명은 학이다. 무의는 이치에 위배되지 말라. 효도한테 부모한테 잘해라 뭐하라 이런 게 아니라 이치에 어긋나지 말라. 나쁜 짓 하지 말라. 역적질 하지 말라 이 소리예요. 아랫사람으로서 임금을 능멸하지 말라 이런 소리죠. 자, 그러면 맹의자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번지가 공자의 수레를 몰고 있었는데 공자가 고하여 가로되 공자가 번지한테 뭐라 그랬냐면 야, 맹손이 나한테 효도를 물었는데 내가 대답해 주기를 거슬리지 말라고 했다. 왜냐면 번지도 선생님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 묻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이 뜻을 밝혀주기 위해서 거듭 얘기해 주신 거죠. 맹의자도 마찬가지죠. 무의라고 그랬는데 무엇을 위반하지 말라는 겁니까? 이렇게 또 물어야 되죠. 근데 맹의자도 안 묻고 번지도 안 물으니까 공자가 답답해가지고 자기의 속 얘기를 다시 거듭 말씀드린 거예요. 번지는 공자 제자니 이름은 수다. 어는 공자를 위해서 수레를 몰았다. 맹손은 즉 중손이다. 맹의자가 자기가 한 말을 이해를 못하되 능히 질문하지 아니하니 혹 자기가 말한 요지를 잃을까 걱정이 되어서 종친제의 영으로서 부모님의 뜻을 따름으로써 효도라고 말하는 거다. 고로 번지가 이것으로서 번지에게 말함으로써 번지에게 이것을 바람으로써 말해준 것이다. 번지가 그런데 이제 물은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죠? 이렇게 한 거죠. 공자가 말하기를 살았을 때 부모를 섬길 때 예로서 하고 죽어서 장사 지낼 때도 예로서 하며 제사 지낼 때도 예로서 한다. 여러분 답답하죠? 내용이. 그러니까 그만큼 옛날에 그 관원상계에서 살아서 죽고 제사 지내는 게 다 거기에 예로서 합당해. 그러니까 그게 예로서 부모를 이렇게 예로서 하면은 다른 임금한테는 오직 하겠어요. 그걸 그대로 임금한테도 예로서 해야죠. 근데 다 역심을 불고 임금을 제후를 업신여기고 장례들이 전단하고 그러니까 이제 노나라가 이제 망조로 들어가는 거죠. 자, 생사 장제는 사친의 시종이 갖추어진 것이다. 사친지 시종이 갖추어진 거다. 얘는 즉 이지 젊으냐라. 이런 거 해석할 필요가 없죠. 인지 사친 자시지종. 이것도 내 자식은 읽기 편하죠. 이럴 예의 불구면 오로지 예로서 하되 구차스럽지 아니하면 여기서는 구차스럽다 소리죠. 이럴 예의 구차스럽지 아니하면 그 존친냐 지으다. 그 어버이를 존경함이 지극하다.
요 야라고 하는 것은 꼭 종지사가 아니에요. 연결, 의미가 없는 조사로 쓰여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칭야 지으라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이때의 삼가, 맹손시, 중손시, 개환시, 참립, 일반 대부로서 할 수 없는 저후의 예를 갖다가 써버린 거예요. 예, 이래서 참이라고 하는 거죠. 처음에는 이름을 뺐고 이름을 참칭하고 예를 참칭하고 그 다음에 뭐죠? 자리를 뺏는 거죠. 예, 얼마든지 임금을 시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우리가 봤을 때는 이 하찮은 예식을 넘어섬으로써 벌써 무군에 들어가는 거예요. 임금이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임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짓을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뒤에 이제 벌어지는 일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바로 하나의 조그마한 시발점으로 해가지고서 나중에는 임금을 죽이는 거예요. 결국은. 예. 고로 공자가 이것으로서 경계시킨 거다. 그러나 어이가 혼연해서 말했듯이 약간 혼연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이렇게 두리뭉실하다 소리예요. 완만하고 날카롭게 이렇게 찌르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전적으로 삼가 집안만을 위해서 바란 것 같진 않으니 예. 전적으로 삼가만을 위해서 이 말씀을 바란 것 같지는 않으나 소위 이것이 성인의 말이 된 연유이다. 예. 호시가로되 인지 욕 침기치는 마음에는 무궁하죠. 자식된 입장에서 부모한테 효도하는 건 무궁무하죠. 그러나 분수에는 한계가 있다. 이게 바로 예의죠. 자, 요즘에는 돈이 어떻게 보면 권력이죠. 자식이 돈 많이 벌면 어떻게 하죠? 자기 부모, 선조들을 어떤 것도 만들어내는 판이에요. 그죠? 그러나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어요. 현대에도 여러분. 사실은. 근데 그 분수를 넘어서죠. 근데 자, 여기 보세요.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는 것은 모두 불효에 결부되어진다. 불효라고 하는 거에 똑같다. 예. 자식된 입에서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거나든가 할 수 없는 게 그 신분상으로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는 거 이거 다 모두 불효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예로서 한다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따름이다. 위기, 소득, 위자, 이의라다. 이걸 아주 강조하는 거예요. 예. 이의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강조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신이 처해서 할 수 있는 것만을 할 따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라고 하는 게 무서운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시대의 관점에서 보시면 얘가 이미 무너졌다는 거예요. 예라는 게. 자기들이 권력을 쥐면서 막 하는 거예요. 자기 부모를 너무 지나치게 저우처럼 올린다든가 그것도 다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죠. 힘이 있으니까 하는 거죠. 예. 이건 정말 호시가 한 말은 멋진 말이죠. 할 수 있는 걸 하지 않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하는 것 다 잘못이다. 맹무백이 또 효도를 묻는데 공자하러되 부모는 오직 자 누구의 질을 근심할 따름이니까 누구의 질병이죠? 부모는 부모로 하여금 오직 자식의 질병을 근심시키는 것으로 끝내야 된다. 이게 이런 뜻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죠? 다른 거는 자식들이 굉장히 부모한테 잘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로 하여금 오직 네가 아픈 것만을 걱정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멋있죠. 예. 그러니까 현대도 마찬가지죠. 부모한테 사업한다고 그냥 맨날 근심 걱정 끼치고 야 너 사업 잘 되냐,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냐, 직장 생활은 이렇게 이런 걱정도 오만 가지가 많잖아요. 근데 부모 야 너는 몸이 괜찮냐? 네, 이런 정도로 끝이는 게 효도라는 거예요. 자, 무백은 의자에 자식이니 이름은 치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무소부지죠. 그렇죠? 그런데 오직 그 질병이 있을까 걱정이 돼서 항상 그것으로 걱정을 삼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의 자식은 이것을 체득해서
부모의 마음으로서 이렇게 네 글자 자기 마음으로 삼는다면 즉 이것이 자기 몸을 닦는 바가 그 저절로 조심하지 아니함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굉장히 저절로 근신하게 되죠. 자기 질병이라든가 감기가 걸려도 부모님들은 걱정을 하시죠, 여러분들 다. 그러니 어찌 가히 그 효도 붉은 저절로 상같이 아니 붉은한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니 어찌 가히 효가 되지 않겠는가. 예. 구설에는 사람의 자식의 입장에선 능히 부모로 하여금 요 사는 사역동사죠. 부모로 하여금 그 불우에 빠지는 것으로서 불우에 빠지는 것으로서 근심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식이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어떤 뭐 과한 행동을 해가지고서 혹시 불의에 빠지는 것 같으면 이거는 뭐 비교도 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런 것으로 근심 삼게 하지 말라. 네. 오직 그 아픔으로서 근심 삼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 해야 이것을 가히 효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 또한 통한다. 저는 참 이 후자 해설이 참 멋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데 오로지 자식의 질병이 있는 정도로만 하는 건 나머지는 다 잘한다는 뜻이죠. 예. 또 자유가 또 효도를 물었어요. 근데 공자가 뭐라 그랬냐면은 오늘날 사람들은 효도를 능히 봉양을 잘하는 것을 이르니 근데 알고 보면은 개와 말에 이르서도 능히 다 음식을 준다. 그런데 공경하지 않는다면 부모한테 공경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개와 말을 기르는 것과 어떠한 구별이 있겠는가. 이런 거 보면은 뜨끔뜨끔합니다. 예. 물론 봉양하기도 쉬운 건 아니고 현대에 있어서는 굉장히 지금 옛날 상황은 많이 틀리죠. 예. 자유는 공자제자니 성은 언이요 명은 언이다. 양은 이른바 음식을 봉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내자. 견마는 사람을 기다려서 먹으니 또한 기르는 것과 같은 것이다. 말하자면 사람이 견마를 기르는 데도 모두 등이 봉양함이 있으니 만약에 능히 그 어버이를 봉양하되 공경함이 이르지 않는다면 개와 말을 기르는 것과 더불어서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심히 말하자면 심히 그 불경지제를 말하니 소위 심경제한다. 심하게 경계시킨 것이다. 그러니까 자유라는 사람의 특성은 부모한테 음식 공양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뭔가 부모한테 존경하는 마음이 조금 부족하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죠. 호시가로되 세속 사친에 있어서는 능양이 족하다. 능히 봉양하는 것은 족하다 했는데 아분시에 해가지고 부모의 은혜에 친해가지고 그 사랑함을 믿고서 그러니까 뭐냐면은 부모와 자식 간에는 약간 엎어지는 사이잖아요. 좋은 게 좋고 그냥 막 그 사랑을 믿는 나머지 점차적으로 점유어 불경에 빠지게 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자기도 모르게 엎어짐으로 해가지고서 점차적으로 불경에 스며들어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 이것은 자그마한 잘못이 아니다. 자유는 성문의 고제니 반드시 여기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지만 성인이 바로 그 사랑이 공경함을 넘는 것을 걱정의 한 까닭으로 이것으로서 심히 경계하여 이 말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 한번 그냥 혼자서 이렇게 쭉 읽어보세요. 그냥 빨리빨리 이런 것도 여러분 그냥 하다 보면 아분시에라고 하는 게 이게 뭐지 이렇게 좀 자꾸만 하다 보면 알게 돼요. 저절로 알게 됩니다. 자아가 효도를 물었는데 공자가 그러다 이것도 참 이런 거 보면요 뜨끔해요. 저도 부모한테 못된 짓 많이 하고 생난이 뭐죠? 생난. 얼굴 안색을 살피는 게 어렵다 이런 뜻도 있고 색이 많아요. 부모한테 얼굴빛을 뭐랄까
그 편안하게 아는 거. 예. 부모의 얼굴색을 살피는 게 어렵다는 말도 되고 자식의 그 안색을 힘들게 하는 거. 그러니까 막 이렇게 어려운 자식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돼요. 근데 어떠한 일이 있거든. 여기도 유자라는 거 일종의 약간 가정법이에요. 어떤 일이 있거든. 제자가 먼저 그 힘든 일을 복역하고 어떤 좋은 음식, 술이라든가 음식이 들어온 경우가 있잖아요. 있으면은 먼저 그 음식을 찬을 드리는 것이 일찍이 이것이 효도인가 이런 소리예요. 일찍이 이런 것을 효도라고 하느냐 이렇게 한 거죠. 이건 당연히 효도죠. 이 정도는 해야죠. 근데 생란이 제일 중요한 거죠. 자, 이것은 뭐냐면은 생란은 사친지제의 유색위난이다. 얼굴 낯을 온화하게 하는 게 어려운 거다 이런 소리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약간 생각을 조금 발휘를 해가지고 속된 말로 해서 통밥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식은 반야다. 선생은 부영이다. 예, 여기는 부영. 부영이 음식 드시는 거지. 먼저 드는 것이 일찍이 이런 정도로서 효도라고 여기는 것이냐? 이렇게 반문한 거예요. 이건 당연히 효도인데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예, 차는 음식지하라. 증은 상과 같다. 자, 효자지 유심해자는 요게 필요하기하고 유하기전 요게 그 소학에도 나와 있어요.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제가 지금 그것까지는 생각이 안 떠오르는데 이거는 어떤 글의 본문에 드는 거예요. 효자지유 심해자는 여기서 효자유 심해자는 효자가 심히 깊은 사랑을 둔 것인지 부모로서 자기의 자식의 효자를 둔 사람의 부모가 깊은 사랑을 두은 거지. 그런 뜻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런 뜻. 효자로서 부모를 깊이 사랑하는 자는 경우는 반드시 화기하고 자식이 화기가 있는 거죠. 화기가 있는 자는 반드시 얼굴이 부드럽고 낯빛이 부드러운 사람은 그 행동도 반드시 부드럽다 그러죠. 예. 아, 이거 참 어렵죠. 부모한테 그냥 꼬라지 부리고 조금만 저거 하고 그러면 그냥 얼굴에 그냥 우락부락하고 그냥 막 덤벼들고 저도 많이 그랬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런 걸 하면은 저도 여러분 강의할 입장이 못 돼요.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지. 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고로 사친지제 얼굴 낯빛을 이렇게 온화하게 하는 게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복로봉양은 어려운 힘든 일을 복하고 복무하고 봉양하는 것은 좋게 이것만 가지고 효도가 되는 건 아니다. 자, 옛날 설에는 승순 부모지색이 위난이다. 이렇게도 했다는 거예요. 부모의 안색을 공손히 받들어서 따르는 것이 어렵다. 이것도 통한다. 이렇게 해석해도 된다는 거예요. 부모의 안색을 살피는 게 아이고 우리 부모님이 오늘 기분이 안 좋으신가 봐네. 안색이 별로 좋지 않은가. 그럴 때는 살피는 게 어렵다는 거고 제가 앞서서 설명하는 건 효자로서 자식으로서 부모를 깊이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안색을 낯빛을 험하게 한다든가 일반 사람들 대하듯이 얼굴을 근엄하게 한다든가 하면은 부모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려운 자식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자어로되 맹의자에게 고한 것은 중인에게 고한 것이요 무백에 고한 것은 그 사람이 걱정이 가우지사가 많기 때문에 근심스러운 일이 많기 때문이요 자유는 능히 봉양하되 공경함에 혹에 다 그런 건 안 돼요. 혹 공경하는데 경을 잃었기 때문이요 자하는 능히 직으로서 성깔이 있는 사람이죠. 자하는 성깔이 있어가지고 아주 그냥 지그한 사람이에요. 고등학기 때문에 혹 온유한 낯빛이 적기 때문에 각각 그 제목의 고하로 인하여 고하와 그 사람의 이름바가 더불어서 고하다. 그 제목의 고하와 그 사람의
이른바 문제점이 하나씩은 다 들어갔죠. 그것을 통해서 구한 거다. 예. 고로 같지 않은 거다. 예. 그러니까 정자의 해석이 정말 멋진 거죠. 예. 정자의 해석이 굉장히 멋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감기 걸려도 감기로 인해서 감기의 원인은 하나가 일지라도 또 병독은 같은 것이라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체질적 소인이라든가 병독의 위치, 병위에 따라서 치료하는 방법이 다 다르잖아요. 바로 이게 각인, 요것만 빼면 돼요. 이 제자를 소재, 각인기 소재, 이렇게 소재에 따라서, 예, 소재에 따라서 치료한다. 이래도 되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병을 치료하는 거나 공자가 이렇게 제자들의 어떤 질문에 대해서,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답이 다 다르잖아요. 그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치료 방식이 감기 몸살이라도 저같이 지금 목이 막 고열은 없는데 약간 미열이 있고 목이 많이 부었을 때 쓰는 약하고 막 사지가 막 쑤시고 아프면서 목이 아플 때 쓰는 약하고 이거 다 다른 거죠. 예. 그러니까 또 가래가 목에 딱 달라붙거나 가래는 별로 없는데 목이 부었거나 이것도 치료하는 게 그때그때서 반화를 쓸 건지 반화를 쓰지 않아도 될 건지 또는 길경만 써도 되는지 아니면 길경도 필요 없이 오미자 정도만 가지고 쓸 수 있는 거지. 그것도 상황에 따라서 예, 치료하면 되죠. 만약에 제가 몸이 열이 많고 사지관절이 쑤시고 아프면 당연히 예, 마왕탕유로도 쓰면서 거기에다가 몇 가지 약을 예, 길경이라든가 이런 거를 같이 또는 치료하면 되고 저같이 이제 고열이 많지 않아서 미열이 약간 있고 그러면은 이미 표열이 아니기 때문에 뭐 소시오탕에다가 조금 길경이라든가 오미자 이런 거 합방해서 같이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제 생각이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치료하는 방식이나 공자가 제자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방식은 다 이거다. 각인기 소재다. 예, 각각의 그 상황에 맞춰서 결국은 뭐냐? 각득기소다. 예, 각각 그 소를 얻는 거다. 본문에 나오죠. 각각 참 멋진 말이에요, 여러분. 예, 이런 거는 무조건 외워두세요. 각득기소. 각각 그 각득기소. 예, 이거는 이런 말들은 무조건 외우세요. 각각 그 소를 얻는 거다. 각자가 중요한 거예요. 각각의. 예. 공자가 가로되 내가 하루 종일 아내와 더불어서 하루 종일 말했는데 내가 하는 말을 거스리는 게 없어. 그냥 가만히 묵묵부답하고 그래 그냥. 근데 마치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질문도 안 해요. 근데 그 친구가 아내가 물러나서 그 아내의 사사로운 것을 내가 이렇게 보니까 내가 말한 뜻을 좋게 바라나니 아내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엄청난 칭찬이죠. 아내를 꾸짖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예, 거의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계속해서 읽다 보면은 여러분 뭐 문장이라든가 해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공자가 정말로 이 제자들하고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통해서 이미 다 보고 파악했다는 거예요. 예. 회는 공자 제자니 성은 아니요 자는 자연이다. 불이라고 하는 건 뜻이 서로 위배되지 않아서 듣고 받아들여서 문난 어려운 것을 물음이 없다. 아니까. 예,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산은 연고 독차다. 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한가할 때 혼자서 이렇게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사적인 것 같은 거죠. 예, 독처는 어떤 사적인 공간, 그리고 살살 위를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진견 청문의 시가 아니다. 나와서 뵙고 묻기를 청하는 것 같은 것이 공적인 그런 것이 아니다. 이러죠. 발은 말한 바의 이치를 소원지리를 발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자, 우는 이럴 때 이게 또 왜 안 먹히냐? 이렇게 여기서 이제 문지하니 요거는 우는 주자죠. 문지사니 내가 선생한테 들으니 안자는
침잠 순수에서 여러분 이런 것도 그냥 본능적으로 그냥 이해를 하세요. 침잠 순수도 지금 쓰잖아요. 네, 똑같습니다. 춘잠수 기여 성인에 대해서 성인에 비교하자면 최단 이구. 이것도 굉장히 공자와 그 기본 틀은 공자의 기본 틀을 안에도 이미 갖췄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나 부자의 말을 듣고 들음에 묵묵히 알고 마음이 통했다 소리예요. 마음이 공자의 말과 이렇게 배척하는 게 아니라 공자의 말을 알아듣고 마음이 그냥 통했다 소리예요. 예. 그래서 촉처통연하 이런 말들이 상당히 주자식의 말투예요. 묵지심용, 촉처동연. 촉처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자기가 어떠한 그 접하는 대상에 그것이 탁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 드러나서 자유조리다. 예, 그러니까 묵지심용, 촉처동연, 자유조리라. 예, 저절로 거기에는 조리가 있게 된다. 우리가 조리가 있다 그런 말 하죠. 저 사람 말에 조리가 있네, 일리가 있네 이런 소리죠. 그러니까 질서정연한 게 조리인데 조리라고 하는 말은 맹자에 나오죠. 시조리, 종조리라는 말. 예. 그러니까 그런 말들도 옛날에부터 이미 썼다는 거예요. 예. 그로 하루 종일 말하면 다만 그 나지 않은 게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인 쓸다리미련이 물러나서 그 사람의 안외의 그런 사적인 것을 이렇게 보니까 일용동정 어묵지간에 이것은 일상생활이라는 뜻이에요. 일상생활하는 사이에 보건대 모두 좋기 그 공자가 말한 도를 발명하더라는 거예요. 마치 그것을 탄연이라는 것이 우리가 탄탄대로라는 게 있죠. 예, 평지를 아주 그냥 탄탄대로 그런 것처럼 쉽게 이렇게 말미암는데 의심이 없다. 그런 연후에 그 사람이 어리석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예. 이것도 여러분 나중에 글을 우리가 보면 물론 내용이야 어렵죠. 이것을 우리가 따라갈 수는 없지만 이와 같은 행동들을 따라갈 수도 없고 따라갈 필요도 없을 수도 있어요. 현대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예전에 선생과 제자의 사이라든가 현대에서 제자하고 선생과 제자의 사이는 솔직히 해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 선생님한테는 정말 어떤 거래라든가 무슨 그런 거 없이 정말 조금은 이런 분위기에서 제가 공부를 조금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도 끝나기 전에 제가 여러분 다른 방법 없어요. 무조건 읽어야 돼요. 계속 반복해서 읽어야 돼요. 예. 하나하나 완벽을 추구하지 마시고 그냥 계속해서 가볍게 제가 성도 올려놓은 것처럼 계속해서 그냥 읽고 자꾸만 하다 보면